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실 때 물건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여행의 첫걸음부터가 꼬일 수가 있고 또는 상공에서 산화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보시고 여행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에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나면서 출국 전에 공항에서 차례차례 찍으면서 이 영상에 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었는데요. 여행 영상의 절반이 날아가면서 이 공항에서 촬영된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본 헐리우드 거리라든지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플러스 이 법알목 가이드의 공항편,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거기 추모 현장 촬영, 이런 영상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한숨만 나오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랜슬롯과 이 공항편을 찍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이 PC 깔끔병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저는 바탕화면이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여행 가시고 나서 사진은 반드시 안전한 폴더나 안전한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색 보정이라든지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항에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실 텐데요. 이 물건들의 기본적인 규정은 인천공항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 왜 굳이 영상으로 만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배터리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보고 어떻게 규정을 알라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배터리 반입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여행 갈 때 헷갈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 이 삼성 NX500 카메라, 그리고 기본 번들 렌즈와 그리고 단렌즈, 그다음에 어안 렌즈, 그다음에 고프로, 그리고 NX500의 여분 배터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지금 찍고 있는 이 NX1을 갖고 가고 싶었는데요. 이동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NX500에 모든 걸 걸고 가져갔습니다. 뭐 결론은 다 날려먹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가져간 장비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건전지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에너자이저, 뭐 알카라인 전지인데 이거랑 또는 수은 전지 또는 망간 전지 등 모든 종류의 일회용 건전지들은 특별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도 되고 기내에 들고 타셔도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상위에 놔뒀다가는 랜슬롯이 혀를 대고 감전사할까봐 일단 주머니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영상의 핵심인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입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들을 말씀드려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충전이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규정은 기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와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경우 나누어서 아셔야 됩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이렇게 제 카메라 NX500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폴리머 배터리의 용량이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로도 되고 기내로 갖고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 메탈 배터리 경우에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일 경우에는 역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용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160W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자기기는 이 용량을 충족할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법은 여기 나온 공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기의 이 스펙을 보시고 한번 계산을 하셔서 과연 몇 와트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지하신 전자기기가 리튬 메탈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직원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각광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이 항공사 직원이 도대체 메탈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 비행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항공사 직원이 이걸 모르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 왜 이 항공사는 이런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지, 뭐 이것에 대한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날라갔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에만 맞다면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도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파손을 조심하셔야겠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파손될까봐 그냥 제 백팩에 넣어가지고 탔습니다. 고장나면 아깝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찍지도 못하고. 물론 저는 안전히 잘 갖고 갔지만 사진과 영상이 없어지는 일도 있네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기에 장착이 안 된 배터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분으로 가져간 배터리죠. 이거는 규정이 아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보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조 충전기 갖고 다니시죠? 그런 것들은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타거나 백팩에 담아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걸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용량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는 보조 배터리가 100와트시 이하라고 한다면 5개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 아니면 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개 해서 합쳐가지고 5개 이하로 들고 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시 이상 그리고 160와트시 이하라면 이런 거는 2개까지밖에 못 들고 타십니다.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 또는 아이코스 있죠? 이런 것들도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보조 배터리 취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경우에는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조금 미묘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항공사와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걸 기기에 장착 안 된 채로 갖고 탈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위탁 수화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배터리를 이렇게 따로 가져가든 기기에 장착을 시켜서 가져가든지 간에 용량이 160와트시를 넘어선다면 위탁 수화물로도 보낼 수 없고 기내로 들고 타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자기기의 용량을 확인을 하셔야 불편한 일이 안 생기실 겁니다. 만약에 이 보조 배터리, 아까 제가 위탁 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가방에 집어넣고 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짐을 붙이자마자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발견이 되면 승객을 불러서 다시 이 배터리를 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 짐을 붙이고 나서 5분간 근처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검색에서도 안 나오고 기내로 가서 생각이 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2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요, 항공사 직원을 불러서 제가 실수로 그 배터리를 깜빡하고 위탁 수화물로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그냥 말을 안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비행에 엄청난 차질을 줄 겁니다. 만약에 고백을 한 경우에는 이륙을 연기하고 모든 짐을 빼서 다시 그 보조 배터리를 빼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말을 안 하고 갔다가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다가 산화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물건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면 많은 욕을 먹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는 것보다 욕먹는 게 조금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행 가실 때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 틀린 정보 되게 많아요. 물론 올바른 정보도 있습니다만 틀린 정보 많습니다. 비록 공항에서 생생하게 찍은 영상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랜슬롯이랑 함께 찍을 수가 있게 됐네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